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고령자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나 고령의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이른바 노노학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갈 데 없는 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날개 없는 전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9월 경기도민 18,5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8%인 137만 1,000명 정도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중독 여부는 15개 항목으로 된 진단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도민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곡 존 덴버의 투데이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20년 동안 버림받은 노인들의 임정을 지켜온 분이 있습니다. 무위탁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요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데레사 수녀인데요. 최근 데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 데레사 수녀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취자분들 위해서 요셉의 집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요셉의 집은 임종의 집이에요. 임종의 집. 예.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는 곳인데 대상은 행여자 자손이 있으면서 모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을 모시는 곳입니다. 예, 어디에 있나요? 도봉구 방학 2동 393에 33번지입니다. 도봉구에 있군요. 네. 생긴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1994년 2월 16일에 창설되었습니다. 94년이면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20년이죠. 20년이군요. 네네. 그렇군요. 현재는 몇 분의 노인분들이 있나요? 15분요. 15명. 네. 수용할 수 인원은 몇 명까지입니까?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정도. 어떤 때는 20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 행여자 그런 사람들 경찰이 막 데려오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 돌아가시고 나면 또 싹 줄고 또 그래요. 혼자서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네? 혼자서 알고 그런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수녀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분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직접 차려주시나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돌아가신다고 오시는데 어지간하면 또 살아나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살아나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제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죽 환자, 미움 환자, 밥 환자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차려놓으면 그 할머니들이 다 먹여주고 그래요. 예. 요셉의 집 청소라든지 집안일 모두를 우리 수녀님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네. 예.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목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하죠. 그리고 봉사자들이 많이 오고 예. 그때 쌀 때마다 제가 다 씻겨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면 알겠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때 저걸 하기 때문에. 네네. 자원봉사자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봉사는 원하는 대로 와요. 예. 성당에서 주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네. 나도 한번 요셉의 집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받아들이면 되죠. 그냥 바로 가면 되나요? 예. 아니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주시면은. 전화번호 3493에 3493에 8001. 8001. 네네. 예.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의 집에서도 관리를 하죠. 예, 그 요셉의 집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 병들고 갈 것 없는 노인분들을 위한 안식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20년 전에 처음 요셉의 집을 운영할 때 이웃 주민들의 냉대가 아주 심했다고요. 예, 창문도 못 열겠어요. 창문도 못 열게. 네. 아, 그렇군요. 그런 냉대를 당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 고통을. 예. 이렇게 이제 화살 기도를 해가면서 이제 하죠. 예. 뭐 고통스럽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예. 죄송하지만 제가 연세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거기 신문에 났죠. 74세. 아이고, 근데 목소리는 한 40, 50대처럼 들려요. 목소리는 다 젊게 들린다고 그래요. 예, 이른이 넘으셨군요. 예. 지금까지 그 임종을 함께한 노인들만 해서 한 350여 명이 된다고 들었는데. 352명이요. 요즘에 또 돌아가셔갖고. 아, 352명. 임종이 집이니까 수시로 돌아가셔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은 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억에 남은 사람.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 평생 하던 사람이 예, 뭐 밀수 같은 거 하던 사람인데 예.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와갖고 입만 살아있지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거칠은지 몰라요. 막 예. 욕하고 막 나한테 막 그냥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몇 달 동안 모시면서 제가 수나를 시켜갖고 손주계식으로 대세를 붙여서 하나님께 복원했죠. 예. 그 양반이 제일 남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 거기 계신 노인분들 중에는 몸의 육체의 고통보다도 자식에게 버림받은 그렇죠. 원망감이 네. 큰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많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이렇게 치매가 와 있더라고요. 가슴에 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제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양반은 얼마 남았다 이런 거 이제 판단이 되니까 이제 얼마 전서부터 쭉 이제 저기 세뇌를 시켜요. 예. 이 가슴에 한을 풀어라. 자식들한테 서운한 걸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걸 풀어드리면요 돌아가실 때 자는 듯이 돌아가셔요. 예. 네. 그렇군요.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요셉의 집을 운영하시게 됐는데 네네.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 병원에서 이렇게 돈이 없어갖고 가태원 당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나의 이 남은 생애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결심을 했죠. 예.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막 살던 사람들이 예. 그 하나님 알게 우리 청주계식으로 대세를 붙이고 그때 임종 그냥 자는 듯이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가 보람을 느끼죠. 예. 네. 요셉의 집 운영하면서 가장 힘드실 때, 힘든 가장 점. 힘들 때가 이제 노인네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는 침대를 안 쓰고 이렇게 장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다 보면 대퇴골 같은 데 나가고 그러면 그냥 바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예. 경제 그 입원 한번 시키면 뭐 간병인이 뭐니 몇 회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입원을 시켜서 고쳐놓다 보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 그 요셉의 집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뭐 후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후원은 거의 없어요. 예. 왜냐면은 그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노인네들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거는 해드려요. 예. 그리고 치료해드리고. 그렇다면은 천주교 재단 같은 데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런 데서도 조금 있고 예. 또 교회에서 예. 절에서 전 절에다 주로 전화를 해요. 예. 그렇군요. 네. 신앙은 초월해야죠. 예.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후원자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나 좀 후원 좀 하고 싶다 분들이 계시면은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하면 될까요? 그냥 통장도 좋고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예. 계좌번호가 있군요. 네, 있죠. 그러면 아까 전화번호로 물어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3493에 3493에 8001. 8001 3493에 8001. 네네.
그러면은 후원 방법 뭐 계좌를 알고 후원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신다고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거 안 하나님이 해요?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예. 예. 저는 그-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거예요. 예. 그 병든 노인들 거리로 내몰지 말고 요셉의 집으로 보내달라 이런 말씀 그렇죠. 드셨다고요.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예. 부모를 죽이고 막 너무 마음 아파요, 진짜. 예. 그건. 우리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청취자분들을 또 그 말이죠. 예. 부모를 모실 형편이 안 되고 네. 진짜 어떻게 부모를 죽이고 이럴 형편이 되면 우리 집에 모시고 오라고. 예. 그러면 따뜻하게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임종을 잘 시켜드리겠다고 그 말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집 데레사 수녀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구에 사는 김양순입니다. 저희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아들 이번에 2차 회계사 시험이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뭉클해진답니다. 아들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할게. 엄마는 그 믿음으로 너에게 주고 싶은 기쁨과 너가 엄마한테 주고 싶은 기쁨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사랑해. 고마워. 제가 신청하고 싶은 노래는요, 노사연의 바램입니다.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김양순 씨의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김양순 씨가 힘을 드린 아드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선물은 1926년 극작가 김우진과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현해탄 동반 투신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 뮤지컬 사회찬미 티켓,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또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순 씨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찍히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코너,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는데요. 1704번님. 지난 4월 예쁜 아기 가질 수 있으니까 힘을 달라고 사연 보내오셨던 남편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유석현 앵커님 힘내라 대한민국 녹음 후에 아내가 임신했어요. 신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저도 덩달아 힘이 납니다. 이은숙 님이셨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의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의 요금을 결정하는 일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제도화하도록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22일 시작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극단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극 제작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제7기 시민연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7회를 맞이했는데요. 7월부터 11월까지 주당 1회에서 3회 정도 진행됩니다.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에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해서 11월 10일과 11일 공연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김광보 서울시 극단 단장을 포함해 전문 배우들로부터 수업을 받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를 돕기 위한 이웃 지자체들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원시는 평택 지역에서 생산하는 토마토와 블루베리 3,000상자를 구매하기로 했고요. 농산물 판매 지원과 공무원 직거래 장터 운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화성, 오산, 동두천, 양평 등 8개 시군도 평택시가 요청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40분쯤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28살 A씨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경찰이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씨가 아동 4명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 끄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아동학대 근절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의 임채권 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먼저 지난 10일부터 메르스 피해 기업에 대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규모 또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메르스로 인한 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2천억 한도로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업종에 따라서
직접 피해 기업과 간접 피해 기업으로 구분하여 두 트랙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직접 피해 기업은 어떤 업종인가요? 네, 그 직접 피해 기업은 음식점업, 운수업, 숙박업, 또 개인 병원,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또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이번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이며 직접 피해 기업 이외의 업종은 간접 피해 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특별보증 지원의 세부 내용도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신용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또한 그 보증 비율을 상향하여 100% 전액 보증으로 피해를 보신 기업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은행과의 협약 및 금리 인하 노력 등을 통해 대출 금리는 CD 금리 플러스 1.5%를 상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 1.5%는 서울시에서 지원해드리므로 고객께서는 CD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CD 금리는 연 1.65%입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재단도 일반 기업 평균 보증료율 연 1.3%보다 낮은 연 0.5%와 0.8%로 보증료율을 우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보증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절차는 그 상담과 신청서 접수, 보증 심사, 그다음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 순위입니다. 저희 재단 17개 지점에 마련된 메르스 피해 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서 보증 상담을 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우리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또 보증 심사 후 신용보증서 발급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611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피해 기업의 대표자가 메르스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도 특별보증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메르스 발병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치료 안치 및 자가격리가 안전이 해제된 이후 보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 중에 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신속한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네. 긴급 자금 지원과 별도로 생계 밀접형 10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영업부진 해소 방안, 또 업종별 특성에 따른 운영 전략,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억 5천만 원 규모로 업체당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저희 긴급 지원을 통해 뜻하지 않는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문의 임채권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성동구 마장 축산물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축산물 시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요거는 한우, 꼬리, 사골, 우족 그런 거 썰어놓은 기계입니다. 오늘 한우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우 작업 다 끝났습니다, 지금. 새벽에 2시부터 시작하면은 아침 한 10시 정도면 끝납니다, 한 마리. 처음에 여기 고기 장사하는 신랑 만나가지고 고기 장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됐어요, 30년. 보통 50년, 40년이야. 요즘은 다들 또 정확하게 하니까 마장동 오면은 속지 않고 좋은 거 먹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다른 데 가면 다양하게 다 있고 공산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마장동 여기만큼은 딱 소, 돼지고기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여튼 세계 시장에서는 최고라 그래요. 손님들이 제 고기 드시고 맛있게 이제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실 때 제일 좋죠. 신기했고요. 와서 직접 먹어보니까 말 그대로 마장동에서 한우는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먹고 나면 든든하고 아무리 더워도 여름을 잘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장 축산물시장 상무이사 이충근입니다. 우리 시장은 소고기를 직접 구매해가지고 땅에 와서 직접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드시고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장 축산물 시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이윤지 리포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마장동 축산시장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 나가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2365번님, 사랑하는 동생 수지가 오늘 방사선 치료 받습니다.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보내주셨고요. 2555번님, 우리 조카 의철이에게 막내 고모의 마음을 눈부신 햇살에 띄워 보냅니다. 부모님을 알뜰히 살피며 사는 44 노총각 나의 조카. 온 국민의 귀감이 되는 효자 중의 효자 우리 조카. 새로 시작한 사업 대박 나길. 잘 될 것이니까 부디 힘내라고 사연 띄웁니다. 의철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보내주셨고요. 4699번님 6개월 전에 우리 사위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집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위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 모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사위는 물론 모든 분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랜디 번 워머의 Just When I Needed You Most.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메르스가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남부 지역 상황. 최근에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 경기도 내 메르스 환자는 모두 61명으로 전국 환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61명 가운데 44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12명은 퇴원했고 사망자는 5명입니다. 환자가 처음 발생했던 평택시를 비롯해서 며칠 전부터는 경기도 내에서 환자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휴업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줄었는데요. 오늘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기준으로 휴업 학교는 217곳입니다. 전체 학교와 유치원의 5% 정도인데 그제보다 43곳이 줄었습니다. 화성과 오산 지역이 109곳으로 가장 많고 김포가 53곳, 용인이 22곳 등입니다. 네,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전국이 메르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이에 가뭄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 최근에는 외래 해충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네, 꽃매미나 미국 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들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발생 지역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철의 평균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0.5 내지 0.6도 정도 높았기 때문인데요.
메르스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이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충들이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나요? 네, 우선 지난 2006년에 처음 발생한 꽃매미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해서 점차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 발견된 미국 선녀벌레는 지난해보다 발생 시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졌고 올해는 발생 면적이 25헥타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빨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래 해충뿐만 아니라 배추 좀나방 등 토착 해충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폭염과 적은 강수량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해충의 활동이 떨어지는 새벽이나 저녁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도 북부 지역의 경우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경기도가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네, 경기도가 북부 지역 10개년 발전 계획을 마련합니다. 북부 지역의 발전 청사진과 전략, 권역별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경기연구원과 함께 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전 계획에 포함될 지역별 현안을 보면 파주시는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과 통일경제 특구 지정,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입니다. 포천은 K 디자인 빌리지 조성과 의정부 포천 간 전철 연장 등이 있고 구리는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과 전철 별내선 연장 등입니다. 이 밖에 가평 뮤직 빌리지 조성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약 35가지 정도 되는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낙후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 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뉴에이지 연주곡 한 곡을 추천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연주팀 어쿠스틱 카페의 라스트 카니발 들으시면서 차분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쿠스틱 카페의 라스트 카니발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